두 번째는 이제 FST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저를 많이 기억하셨거나 좀 알게 되신 분들은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 때문에 많이 유명했죠. 알게 되셨을 네. 거예요. 근데 FST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도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회사의 어떤 기술력과 잠재력이 숫자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FST는 이미 사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주가가 머무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할 정도로 다른 반도체나 관련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반도체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이제 펠리클이라고 하는 소모성 소재가 있는데요. 그 펠리클을 만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화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 국내 쪽에서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 중에 8개가 FST가 만드는 펠리클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장이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분야 자체가 큰 시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80% 이상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뭐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비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400억 정도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상장 주수가 2천만 주 정도 수준, 아까 테크닝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장 주식수도 아주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꽤 괜찮은 기업적인 밸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펠리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펠리클, 펠리컨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이렇게 레이저나 혹은 광원을 쏴가지고 이제 이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금속에다가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금속에 대한 이물질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너무 미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예. 이물질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튕겨져 가지고 뭐 장비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반사가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다 이제 가림막처럼 이렇게 막아 놓는 걸 펠리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빛도 투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빛을 쐈을 때 빛은 투과가 돼야 되지만 그게 이제 훼손이 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상당히 조금 고난이도의 뭐 소재성, 소모성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펠리클은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심해질수록 미세 공정이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펠리클의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에서도 뭐 EUV 쪽 관련된 파운드리 7나노 EUV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대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FST라던가 이제 SNS텍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FS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 사용됐었던 것도 지금 계속 미세 공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아무래도 높은 가격에 있는 마진이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세 공정에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빛에 대한 광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펠리클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서는 쉽게 이제 훼손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진도 높은 걸 써야 되고 교체 시기도 빨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한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리클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 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뭐 수입산, 외국산 펠리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내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을 하거나 증설이 늘어가면 당연히 사용량 자체도 똑같이 늘어나죠. 증가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없었던 시장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크지 않았었는데 이게 네.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만큼 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증설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플러스
비메모리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니까 없던 산업 자체가 새롭게 이제 국내 쪽에서는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플러스 있는 알파가 네,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그 네.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마진이 높고 혹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방송에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듣긴 합니다. 뭐 삼성에서 EUV 7나노 공정을 한다고 하는데 SNS텍과 이 FST가 같이 EUV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개발했습니까? 네. 둘 다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EUV 쪽은. 근데 어찌됐든 이제 EUV 관련한 펠리클을 개발을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회사든 간에 새로운 어떤 시장에 열리게 침투할 되는 수 거죠.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FST가 장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존의 펠리클을 국내에서 오랫동안 생산을 해왔었고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어느 회사가 먼저 뭐 성공을 하느냐는 알 수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회사가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회사가 실패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서는 하나의 업체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들고 이 회사도 나중에 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벤더가 두 개가 되는 구조가 거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1등만 기억하는 거니까 먼저 개발한 회사가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두 회사 다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고 증설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삼성은 경쟁사인 TSMC와 다르게 이 EUV 쪽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EUV가 아니면 반도체를 생산 안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존의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UV 파운드리 그러니까 7나노나 뭐 5나노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가는 EUV를 쓰는 거는 경쟁사인 TSMC와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기술력이 좋고 더 미세 공정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SMC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외국 쪽,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그 수주를 삼성 쪽에서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EUV 공정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기본적인 사업은 유지를 하되 추가적으로 EUV라고 하는 파운드리를 더 좀 사업까지도 함께 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안 하고 EUV를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를 하고 EUV도 또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그런 파운드리 EUV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파운드리를 안 했었던 하는 건 안 건가요? 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하되 EUV로 진출을 해야 같은 공정이면 누가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들죠. MC님 집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네. 저랑 똑같은 맛도 똑같고 뭐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오겠습니까? 가든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싸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맛있게 하거나 그래야 이제 교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에서는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EUV 파운드리를 들고 나와서 그런 증설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은 하고 있지만 EUV 파운드리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고 한다면 아마도 빠르면 뭐 한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V 펠리클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해서 뭐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직 EUV 파운드리가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시간적인 걸린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개발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공장이 가동했을 때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 단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업체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기대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뭐 알아들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EUV 파운드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떡 하나 먹던 거 떡 2개 먹는 거죠.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방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테크윙하고도 비슷하게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를 좀 하는 부분들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FST 같은 경우 2015년도에 5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한 5년 정도 뒤에 한 2배 이상 지금 한 1,100
70억 정도의 자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도 물론 이제 제가 왜 5년 전으로 따지고 하냐면 네네. 보통 이제 평균적인 자산에 대한 증가 속도를 계산했을 때 실적은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의 실적은 3년 정도를 보고요. 과거 주가와 현재 주가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평균적인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2015년도에 500억이었는데 지금 5년 뒤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5년 뒤에 주가와 현재 주가가 같다고 하면 이 회사는 그냥 아무리 계산 안 해도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2015년도에 FST가 한 8,500원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도 지금 8,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있거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그만큼 회사가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은 좀 미미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자산이 증가하려면 이익에 대한 폭이 계속 증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도 계속 이익에 대한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반기는 다소 약간 물론 작년도가 워낙 호실적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테크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시점이 된다고 했을 때 FS 같은 경우에도 추가 증설과 관련된 뭐 장비단에 있어서의 어떤 신규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파운드리라던가 이제 메모리의 증설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펠리클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기대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그렇고 자산도 계속해가지고 증가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 그런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회사 자체가 또 많이 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적인 순자산 가치가 한 1,100억 정도, 1,000억 정도, 그다음에 한 주당 한 5,200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순자산 가치 대비한 비율 자체는 한 1.3배수 정도 내외면 회사의 실적이나 기업 가치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퍼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수준이니까 아까 테크잉이 한 13.5배. 네네. 근데 지금 완전히 똑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똑같은 업종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평균적인 PER 대비했을 때 6배수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했다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지난번 이제 그 한일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가 좀 있을 때도 이 어떤 국산화 관련된 수혜 업종들 관련된 주가는 상승했었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생산에 대한 뭐 차질 이런 그 좀 불안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종목군데 아직 회복을 좀 못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그런 주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퍼도 낮고 PBR도 상당히 낮은 그래서 PBR로 한 1.3배수고 퍼가 한 6배수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률도 아까 말씀드렸던 15.8배수 정도 수준이면 거의 IT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뭐 저평가되어 있는 듯한 모습. 상위 쪽에 한 들어가 있는. 20% 안에는 들어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해하시는 기술적 흐름도 한번 또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ST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상장된 이후에 이제 10,000원 정도를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주봉을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2015년도에 이때 이제 8,500원을 좀 넘어섰었다가 올해 6월 달에 한 9,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최근에는 7,000원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보다 올해 그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회사의 자산 가치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규모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5년 전 주가의 고점과 똑같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아직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인정을 거죠.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평가 기업을 사서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시점에서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저평가된 기업들 쪽으로 다시금 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FST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기업적인 저평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